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2월 23일 현재 시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랜만에 장중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어, 좀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싶었는데 리포트 일단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이 주가가 오늘 9%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좀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들을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아직 시장에서는 오늘 좀 이제 반영이 좀 되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나 인수 우선 협상권 손에 쥘까? 약간 이걸 이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는데 일단 두산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토는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 뭐 한다라는 내용들이죠.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할 거다. 자, 근데 시장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캐시카우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데 사업에 대한 시너지 이런 부분들은 글쎄 이거 이 에너지 기업인데 이 반도체를 한다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해도 영 좀 꺼림게 긍정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4,600원 빅딜 추진하는 두산그룹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단다. 근데 두산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두산만 해당이 될까 싶었는데 일단 금액을 보니까 두산이 2,600원, 그리고 금융 자금으로 두산이 또 2,600원, 또 두산에 두산 중공업은 좀 끼지 않는 것 같아요. 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를 보아하니 두산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 동력 날개 단다. 이게 반도체로 점 찍어가지고 테스나가 된다. 자, 구조조정을 거치며 알짜 계열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솔루스를 매각한 서름을 테스나로 씻으려고 신성장 동력을 반도체로 점 찍었다. 근데 반도체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테스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천억 원대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채권단 시제를 졸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채권단 체제 관리 하에 있었는데 M&A 채권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계속 계열사 매각해 이것도 팔아 저것도 팔아 다 팔아 타워 팔고 인프라코어 팔고 모트럴 팔고 클럽모 다 팔아 그래서 돈 갚아 다 그거였는데 두산그룹이 돈 좀 쓸게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실상 채권단 관리 체제를 이제 졸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기업 인수를 나서기 위해서 채권단으로 받던 차입금을 일단 모두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돈 갚기 전에 테스나 인수하는 건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게 채권단이 당연하기 때문에 테스나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채권단은 졸업했다는 얘긴데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이라서 주가가 조금 채권단 졸업 기대감들. 근데 그렇게 치면 두산중공업도 졸업이니까 주가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네. 그럼 따라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다. 자, 채권당은 매진 약정 기간은 3년으로 2년 만에 조기 졸업이다. 나머지 6,478억 원은 수소, 터빈, 풍력, 소, 원전, 신사업에 투자에 나선다. 테스나 인수로 반도체 사업 시너지, 캐시카우 역할도 기대를 한다. 두산 중공업한테는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산 인프라코 매각으로 빈자리가 된 캐시카우를 밥캐스로 함께 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시카우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돈을 또 써가지고 캐시카우를 또 확보를 한 것 같네요.
매출액은 2천, 영업이익이 540억 원. 그래요.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너지야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뭐 기계도 그렇고 건설 기계도 뭐 좋게 생각하면 좋게 가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가는 건데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죠. 뭐 일단 아직까지 어,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그거 채권 상환을 하고 또 이제 돈 모은 걸로 또 그 캐시카우 또 계열사 또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되겠죠. 일단 두산은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뭐 두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 차트 상에서도 다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하고 두산중공업 두산이고 두산중공업 방향성이 살짝 좀 유사하긴 해요. 강도가 좀 다르긴 해도. 방향이 좀 같다라는 것들에서 두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오늘 장막판쯤 되니까 좀 두산중공업 매도하는 모습들 살짝 보여주다가 제가 여기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 주춤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를 좀 하다가 장막판에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수급 동향이 좀 어떻게 될지 일단 제가 장이 종료가 되진 않은 상태라 가지고 일단은 좀 장 종료가 되고 별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테스나가 핵심이 아니라 두산이 핵심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4분기 실적은 이미 정상화가 됐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됐고, 국내 대형 EPC 공정 확대, 영업이익 원자재 상승 영향으로 330억 원을 반영을 시켰다. 뭐 밥캣의 고른 성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022년도 신규 수주가 9조 원 전망을 하고, 뭐 이건 얘기 예전에 목표 수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우디 주단조 1조 원, 이집트 원전 0.6조 원, 괌 복합 화력 0.6조 원, 총 4.5조 원은 기확보된 물량이라고 판단했다. 근데 여기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도 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스케일 기자재 포함하면은 좀 더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조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미래에 대한 부분들 뉴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일단 9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 별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들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게 밥캣이랑 퓨어셀을 제외한 그 실적 수주인 거예요. 제외한. 자, SMR 풍력, 신산업, 원자재가 상승 영향, 유상자 자금 사용 질문 다수, 뭐, 지르 문답을 좀 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뭐, 이게 Q&A, 예상 계획 대비 증자 금액 축소로 받는 영향들. 우리가 이게 가장 좀 걱정을 했어요. 유상증자의, 금액이 좀 예상 발행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가격들이 낮아지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좀 채권을 다 갚을 수 있을런가? 거기에 우려를 했는데 딱 이 질문을 또 해줬죠. 첫 발표는 1.5조 원 규모였지만 1차 발행가 1.3조 원, 최종적으로 1조 1,5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 유상증자 청약이 끝났죠. 3월 4일에 상장을 합니다. 동사가 실질적으로 기대한 규모는 약 1.2조 원 가량이며 500원 차이로 산업 운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일부러 넉넉하게 했구만. 가격을 좀 넉넉하게 잡았네. 1.2조. 역시 머리를 좀 잘 썼어요. 이거를 목표를 딱 해놓고 낮아질 거 예상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최악의 수를 염두를 해놨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두산건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매각을 했는데 뭐 지분을 매각을 한 게 아닌 게 됐어요. 했는데 아닌 게 됐어요.
현재 투자자들한테 지분 매각을 완료를 했는데 컨트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계열 분리가 완료가 될 거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보유며 현재로서는 두산건설을 다시 가져올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두산건설을 혹시라도 나중에 또 가져오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가져올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여의게 되면은 가지고 올 생각은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진출 추진 현황. 미국 시장이지만 중국의 경우 소형 원전 기술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중국 시장은 일단은 타겟으로 보진 않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중국 시장을 원전에서 두산중공업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프랑스나 미국에서 원전 짓는 거는 뭐 뉴스케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얘네들이 주지도 않을 거고 입찰해도 시간 낭비밖에 안 되겠죠. 만약 SMR이 중국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타입이 수입이 예상된다.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랑 하겠죠. 이게 국가 산업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까지는 뭐 어떻게 기대를 한번 해보더라도 러시아, 프랑스도 좀 힘들죠. 러시아, 중국은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타겟하는 시장은 캐나다, 동유럽 국가 등 적극 진출하는 중이며 뉴스케일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진출, 기자재 공급하는 대형 원전의 예를 들면 웨스틴하우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주유기를 공급을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원전은 인도, 체코, 폴란드, 사우디 키워드 나왔죠. 근데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가장 빠른 일정은 체코 2024년도 올해 2월 공식 입찰 안내서를 발급 예정이고 하반기 제출 후 2024년 수주가 가시화가 예상이 된다. 폴란드는 2025년도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한국 진행 중이나 역시 일정이 다소 밀린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와 인도 2026년도 인도는 웨스틴하우스가 수주를 하면서 동사가 계약하는 방식이다. 자, 일단 텍스노미 시정안에도 원전이 포함이 됐지만 최종 적용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각국의 원전 추진에 영향을 주면서 그 외 인플레이션 우려나 여러 가지 금리 인상들의 대형 프로젝트의 신규 투자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좀 그동안 좀 가려웠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좀 긁혀지는 그런 느낌이죠. 원자재 이슈가 없던 과거 이익률은 6, 7% 수준이며 현재는 가장 낮은 레벨 신재생 비중 확대로 이익 저하는 사실이며 풍력인 경우 약 200개 정도 달성해야 원하는 수준 이익률 달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거 정부에서 국내 풍력 산업을 보다 약간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굉장하게. 현재 공장 확대 투자 단계이며 마진이 좋았던 원자력 비중 축소에 따라서 SMR 부분이 상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MR 쪽으로 비중을 조금 추가해서 늘려가지고 상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이 관건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스터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스터빈이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이익률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접어들면은 약 6% 마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원자재 인상이 되는 것들, 철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보수적으로 잡아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좀 자세하게 뭐 길이가 좀 많은데 여기 이 2장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시정지 해두시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정지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지 읽으시면은 일시정지 풀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내일은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보면서 움직임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 제가 굉장히 좀 진짜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답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커야 여러분들 제가 10만 구독자 되고 막 그렇게 돼야 기업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컨택이 좀
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러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구독자가 1만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가 두산중공업에 이런 질문을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힘 좀 모아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대신 해드리면서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주가 움직임들. 여기 포인트 보시라는 거는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